안녕하십니까. DKBS 뉴스 최혜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학생들의 투표 선거 2015. 여러분은 어떤 공약을 지지하셨나요? 이번 선거는 작년 선거와는 다르게 투표율이 저조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남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015학년도 자치기구 및 단과 계열 대학 학생회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투표는 각 계열에 따라 다른 건물과 투표용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뜻을 모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자들.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의미한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동국대학교를 이끌어갈 새 임원들의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남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31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정보통신학과 3학년 김준기와 부입 후보자 행정학과 3학년 김준화의 총 유권자와 총 투표인 그리고 찬성반대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총 유권자는 6,545명입니다. 그중 총 투표인은 4,730명으로 72.27%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으로는 3,727명으로 78.79%가 나왔고 반대는 753명으로 15.92%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보통신학과 3학년 김준기와 행정학과 3학년 김준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30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정치외교학과 3학년 고재덕과 부입 후보자 정치외교학과 3학년 강재훈의 총 유권자, 총 투표인 그리고 찬성반대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의 총 유권자는 42명입니다. 그중 총 투표인은 38명으로 90.4%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38명으로 100%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3학년 고재덕과 정치외교학과 3학년 강재훈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29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안전공학과 3학년 이대건과 부입 후보자 경영학과 2학년 박기훈의 총 유권자와 그리고 총 투표의 찬성반대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총 유권자는 84명입니다. 그중 투표인은 74명으로 88%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70명으로 94.6%를 차지했고 반대는 2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네, 안전공학과 3학년 이대건과 경영학과 2학년 박기훈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단과대학 선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던 제7대 경영계열대학 선거 결과 기호 1번 정입 후보자 경영학과 3학년 정지범과 부입 후보자 정보경영학과 2학년 김승환 그리고 기호 2번 정입 후보자 경영학과 2학년 강수연 부입 후보자 회계학과 3학년 유하진의 총 유권자와 총 투표인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경영계열대학 선거의 총 유권자는 942명입니다. 그중 총 투표인은 593명으로 62.95%를 차지했습니다. 경영계열대학 선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었는데요. 기호 1번은 263명으로 44.35%의 선택을, 기호 2번은 292명으로 49.24%의 결과로 기호 2번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경영학과 2학년 강수연과 회계학과 3학년 유하진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2대 사회과학계열대학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국제통상학과 3학년 김완수와 부입 후보자 관광레저경영학과 3학년 김홍건의 총 유권자와 총 투표인 그리고 찬성 반대에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이번 사회과학계열대학 선거의 총 유권자는 1,797명입니다. 그중 총 투표인은 1,025명으로 57.04%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853명으로 83.71%를 차지했고 반대는 108명으로 10.54%를 차지했습니다. 네, 국제통상학과 3학년 김완수와 관광레저 경영학과 3학년 김홍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10대
자연과학 계열 대학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2학년 은동구, 부입 후보자 종교학과 3학년 김태영의 총 유권자와 총 투표인 그리고 찬성 반대에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자연과학 계열 대학 선거의 총 유권자는 1,665명입니다. 그중 총투표인은 1,147명으로 68.89%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917명으로 79.95%를 차지했고 반대는 139명으로 12.12%를 차지했습니다. 네,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2학년 은동국과 조경학과 3학년 김태영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2대 인문과학 계열대학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사회체육학과 3학년 서효준, 부입 후보자 미술학과 3학년 이호민의 총 유권자와 총 투표인 그리고 찬성 반대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이번 인문과학 계열 대학 선거의 총 유권자는 1,734명입니다. 그중 총 투표인은 955명으로 55.07%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790명으로 87.22%를 차지했고 반대는 111명으로 11.62%를 차지했습니다. 네, 사회체육학과 3학년 서효준과 미술학과 3학년 이호민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사범교육대학 선거 결과 정입 후보자 수학교육학과 3학년 박민재와 부입 후보자 유아교육학과 3학년 고수정의 초유권자 그리고 총투표인 그리고 찬성 반대에는 어떤 결과를 보였나요? 네, 사범교육대학의 총 유권자는 382명입니다. 그중 총투표인은 325명으로 85.08%를 차지했습니다. 찬성은 277명으로 85.23%를 차지했고 반대는 29명으로 8.92%를 차지했습니다. 네, 수학교육학과 3학년 박민재와 유아교육학과 3학년 고수정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2015학년도를 이끌어갈 자치기구 및 단과대학의 당선자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남진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산학협력의 새 출발. 지난 18일 UC 동국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초청의 밤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소개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위정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 현대 경주 다이너스티홀에서 UC 동국 산업협력 프로그램 참가기업 초청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126개의 기업들이 참가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 및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된 귀빈들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로 본교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DKBS 뉴스 위정욱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지난 24일 이원석 작가의 특별한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삶 속에서 학생들이 또 다른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을 손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백상관 컨벤션홀에서는 이원석 작가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원석 작가는 부모님의 반대 끝에 작가가 되어 성공한 인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금장생활관 참여자 모두에게 상장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강연과 달리 작가의 인생사를 소개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특강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DKBS 뉴스 손동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 시각디자인 과제전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과제전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예술적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 현장에 남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각디자인과 6번째 과제전으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곳 백상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용간 디자인을 꽃피우다가 이번 행사의 주제입니다.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노력이 더욱더 돋보입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취업과 창업이라는 항목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본교에서는 작은 회사 창업 그리고 버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위정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원효관 208호에서 인문과학대학 취업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작은 회사 창업하기 그리고 버티기라는 내용으로 김우경 웹놀이터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인문대 소속뿐만 아닌 탁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이번 특강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DKBS 뉴스 위정욱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보기 힘든 불교의 현물인 진신사리를 교내 정각원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본교에 기증된 진신사리는 많은 학생과 불자로부터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특집 기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남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 정각원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사리란 사람이 죽은 뒤 그 죽음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일컫는데 부처님의 뼈와 정기를 화한 것이 바로 진신사리입니다. 이는 불교의 최고의 신앙 대상이자 불가에서 말하는 정신의 헌혈물로 진신사리를 일컫습니다. 정각원에서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는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모시고 있던 사리로서 2011년도 동국대학교에서 달람살레에 의료 봉사를 했을 때에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동국대학교에 하사를 하신 것을 정각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국 구성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중하고도 소중한 불교의 현물인 부처님 진신사리. 많은 불자와 학생들이 이번 친견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곳 정각원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각원 2층 법당에서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통해 많은 동국인들의 심신의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동국 이슈 시간의 남진입니다. 교사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법 사례를 모집합니다. 에이스 사업기간 중 참여한 교수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및 성과 사례가 주제입니다. A4 2매 이상으로 작성하시어 12월 16일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전하는 학생들의 진짜 공부법, 좋은 수업 만들기 강연이 개최됩니다. 일시는 12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반부터 원효관 글로벌 에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학년도 경영대학원 AMP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12일 금요일까지며 경영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사학습개발센터에서 나의 대학생활 성장기 사례 공모전을 받습니다. 응모 주제는 CTL 프로그램을 통한 나의 대학생활 성장기입니다. 12월 14일까지 A4 3매 이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동국 이슈 시간의 남진이었습니다. 여러분 DID를 아시나요? 이는 송소영 작가의 저서에서 들이대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자신이 계획하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